안녕하세요. 1관단에서 직관영어 상면성입니다. 오늘 해오리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2015년 국가직 9급 영어 5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틀린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package having wrong address reached him late and damaged. 일단 잘못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은 having 다음에 그 bean이라는 말이 있었어야 돼요. having been. 그 다음에 이거 언급하는 분들 거의 없는데 있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이 다 못 찾아본 건 아니라서. 여기 wrong이라는 말도 이럴 때 쓰는 표현은 wrongly, ly가 들어가는 wrongly addressed. 글씨가 안 이쁘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wrongly addressed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이것도 일부러 wrong을 써서 틀리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having been wrongly addressed 또는 그냥 wrongly addressed 라고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The package, 그 소포가 having been wrongly addressed, 잘못 주소가 적혀 있어서 reached him, 그에게 도달했습니다. late and damaged. 근데 여기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말이 있으려면 할 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다 두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wrongly라고 써야 된다, having been wrongly addressed, 이게 정답이라는 걸 일단 알아두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wrong 자체가 맞다고 알고 있었으면 wrongly로 고쳐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건 오늘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 오늘 포커스를 주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late and damaged,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late and damaged.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 이 damaged가 틀렸다. was damaged가 되어야 된다라는 해설을 좀 봤습니다. was damaged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거 빼버리고요. 이 중간에 있는 분사구문 빼버리고 the package reached him late and was damag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package was damaged. 이 말을 드릴게요. was damage드가 틀렸냐 틀리지 않았냐, was damage드가 틀렸냐 틀리지 않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뭐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딱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was damage드가 맞다라고 설명하신 강사분들, 그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왜 was damage드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내가 이 부분이 틀린 게 맞는데 공식은 여러 군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군데 틀렸는데 내가 얘기 안 했다가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나 창피해, 쪽팔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손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late and damaged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잘 보세요. late and damaged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고치겠습니까? 내버려 둬야지. 왜 고칩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아니 원래부터 문제가 없는 것이면 손을 안 대는 게 맞는 거지 일부러 손 댑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흉터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성형수술을 해서 고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이 입술을 보니까 선생님 입술에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일부러 성형수술을 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일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럼 자신감이 없는 건 어디에서 출발된 겁니까?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는 damage가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강사들, 또는 was damage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강사들, was damage가 맞다는 강사들 다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선생님 눈에 하나 띄었습니다. damage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was를 앞에다 늘려 했을까?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제가 왜 여기 이 부분에 손 안 대는지 이해되게. wrongly라고 얘기하는 강사들도 거의 드물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wrongly라고 제대로 설명한 강사들도.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damage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바른 문장은 제가 써놨어요. The package having been wrongly addressed reached him late and damaged. late and damaged 문제가 없다. late and damaged 문제가 없다.
분사와 분사형 형용사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분사와 분사형 형용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동사의 형태라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eat, 먹다가 eating 그러면 ing 붙으면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고 eat은 그러면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 동사의 두 가지 형태들이에요. 근데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분사는 동사입니다. 동사의 형태일 뿐이야. 분사는 동사고 이 분사처럼 생겼는데 분사가 아닌 애가 하나 있어요. 형용사인 애가 있어요. 얘를 분사형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제가 영화배우 닮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런 얘기하면 또 디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가 영화배우 닮아? 영화배우 조연도 있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 뭐 이런 얘기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 극한 직업에서 선생님 봤어요. 극한 직업에 나오는 어떤 조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요 생긴 거로 파악하면 영어 강사가 아니라 영화 배우일 수도 있습니다. 생긴 거로만 파악하면 영어 강사가 아니라 영화 배우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영화 배우입니까? 영어 강사입니까? 생긴 거로는 영화 배우겠지만 실제로는 영어 강사잖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런 용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배우형 강사. 영화 배우형 강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영화 배우형 강사라는 얘기는 생긴 거는 영화 배우 같지만 실제는 강사라는 얘기잖아요. 생긴 것만 영화 배우다. 실제는 강사다. 이걸 영화 배우형 강사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분사형 형용사는 분사가 아닙니다. 분사형 형용사는 형용사예요. 생김새만 ing가 붙거나 ed가 붙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사형 형용사라 부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구별이 무진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의 ing 형태하고 어떤 단어의 ed 형태가 시험에 나온 거를 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공식 그 문법 강의들의 특징이 공식으로 더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신다고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ing는 능동인 분사이고 그죠? 분사이고 능동이고 ed는 수동인 분사야. 수동을 나타내는 분사야. 따라서 이거를 풀 때는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 접근을 해야 돼. ing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고 ed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 나오지 않아야 돼. 이렇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만약에 이것이 분사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접근을 해도 어지간하게는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사형 형용사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고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틀릴 가능성이 수반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안 배웠으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배우면 틀릴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일단 분사형 형용사하고 분사의 차이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erry is very calculating. Terry는 매우 calculating 하대요. 이거 문장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Terry가 주어고요. is가 동사고 very calculating이 보어입니다. 여기 calculating을 지금까지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얘를 분사로 가르쳐 왔다고요. 분사로. 그럼 분사가 만약에 비동사 뒤에 오잖아요. 그럼 분사의 비동사 다음에 분사는 뭐가 됩니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저 Terry는 계산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말도 안 됩니다. 두 번째. very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very는 분사를 강조할 수 없어요. I am eating pizza. 나는 피자를 먹고 있어. 그거 very 넣어봐요. I am very eating pizza. 무슨 말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very가 강조하는 건 분사가 아닙니다. very는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의 원급을 강조합니다. very, pretty, very slow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very calculating이라고 얘기할 때 calculating은 형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하고 진행 의미 전혀 없습니다.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calculation이라는 동사가 타동사로 쓰인다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는 쓰이지 않습니다. 형용사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Terry는 매우 타산적이다, 계산적이다라는 뜻이야. 이게 calculating이 계산적인, 타산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진행음이 전혀 없다고요. 두 번째 거 보세요. Terry is calculating his expenses. Terry가 문장이 주어고요. 여기서는 is calculating이 동사고요. his expenses가 목적어가 됩니다. 해석하면 Terry는 계산 중이다. 자신의
비용들이 되는 겁니다. 테리 자신의 비용들을 계산 중이래.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진행형이에요. calculate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하잖아요. 이거 분사는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목적어 갖지 못한다고요. 이 두 가지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영어를 보면, 영문법을 보면, 특히 공식 시장에서 보면 얘도 분사고 얘도 분사래요. 그러면 사전에서 분사는 나와요, 안 나와요? 사전에서 분사는 찾으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사란 건 동사 가지고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목록으로 들어지가 않아요. 하지만 calculating을 찾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용법이 나와요. 형용사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형용사와 분사는 다르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어요? 또 하나 얘기하면 되게 이건 유치한 건데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일 때 ing 못 쓴다? 사람일 때 ing 못 쓴다? Time is boring. Time is bored. 뭐가 맞습니까? 둘 중에 뭐가 맞죠? 응? 사람이 ing 쓰였는데 틀렸어. 사람이 이니까 맞아. 이건 맞아. 이렇게 접근하실 건가요? 아니면 boring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는 boring은 틀렸고 bored가 맞아. 이게 맞다고 하실 건가요? 일단 boring은 분사가 아니고 bored도 분사가 아닙니다. 분사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문장은 다 맞습니다. 해석만이 다릅니다. Tom is boring 그러면 탐이 되게 지루한 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탐이 무언가를 하면 사람들이 막 졸고, 탐이 뭘 하면 사람들이 막 짜증내, 심심해. 이런 게 위에 거고 밑에 거는 탐이 하품하고 있는 거야. 나 지루해 지금. 이해됐어요? 의미의 차이점이 있는 것일 뿐이지 ing는 사람에 못 쓰이고 ed만 사람에 쓰인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ed 형태의 분사는 대부분 어떤 느낌을 인지할 수 있는 존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 보통 많이 쓰여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ing가 사람에 못 쓰인다는 건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그렇게 배우시면 큰일 나요. 이해되셨죠?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Exercising alone can be boring, bored.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문제 이렇게 출제됐다고 생각해보세요. Exercising alone,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can be boring, bored. 이거를 원래는 해석으로 풀어야 정상이거든. 문법 문제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식 강의에서는 무조건 공식으로 적용합니다. 근데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이 ing, 이 ed 형태가 형용사라는 건 모르고 얘가 분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boring한 게 타동사야. 누구누구를 지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boring은 능동인데 목적어 없네? 따라서 저거는 bored가 정답이야.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이게 정답은 boring이에요. 아시겠어요? 혼자 운동하는 건 지루한 일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혼자 운동하는 것 자체가 지루함을 느낄 수는 없을 거니까 bored는 안 돼. 제가 왜 여기에 포커스 맞췄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방식으로 접근하다 잘못하면 배운 것 때문에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있다고요. 강사들 그 사실도 모르고서 막 가르치고 있다고요. 자기가 여기서 가르친 게 저기서 적용되면 큰일 난다는 것을 모른다고요. 왜? 통합적 시각이 없어. 이것도 연구의 부재의 결과예요. 제가 한마디 더 하고 나서 마지막 멘트로 할게요. 그러면 올바른 문장이 이거였잖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was damaged라고 설명한 선생님은 이게 지금 latent damaged가 맞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실력의 부재고요. 그 다음에 latent damaged 그럼 왜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면 잘 보세요.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던 무슨 구조입니까? 병렬 구조 아니에요. 자신들이 병렬 구조라고 얘기해왔는데 레이트의 품사는 분명히 여기서 형용사거든. 근데 여기서 damage들은 형용사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 분사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설명 못하고서 막 어물쩍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형용사라고요. 뜻이 뭐예요? 손상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안 믿기면 사전 찾아보세요. 이거는 뭐 영영사전 찾지 않고 영한사전에도 나옵니다. 영한사전에서조차 이거는 형용사라고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latent damage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뭘로 쓰였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할 말이 생기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이런 게 나오면 유사보호라는 말을 씁니다. 유사보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있잖아. He died young. He died. 그는 죽었어. young. 어려서 죽었어. 그지? 그러면 영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he를 보충 설명하니까 유사보호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사보호, quasi complement? 그런 용어는 영어학책에 없어요. 제가 영어학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quasi complement, 그 유사보호란 용어는 우리나라 영어학자가 만들어낸 용어로 알고 있어요. He died when he was young. When he was young. 이게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when he was young이 줄어든 분사구문이라고 이해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영어학책 가면 이거를 뭐 verbless clause, 동사가 없는 절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방식으로 그냥 한국식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냥 분사구문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the package reached him latent damage. 그러면 latent damage는 그냥 분사구문 처리하면 됩니다. 누가 late하고 누가 damaged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막 그 뒤에 있는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헛소리고, 힘이랑 연결된 게 아니고 latent damage는 여기 있는 package가 late하고 damaged 한 거 아닙니까? 분사구문에서 주절의 주어랑 연관된 분사구문이 제일 많아요. 비율상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할 때가 올 겁니다. 분사구문의 주어는 항상 주절의 주어인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가장 다수인은 맞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아무튼 the package가 late하고 damaged 된 겁니다. 이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건 분사구문처럼 줄어들어서 만들어진 형태일 뿐이야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뭐 거창하게 무슨 유사보 이딴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damage가 분사면 late랑 병렬로 연결되는 거에 있어서 설명하기가 까다로워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late and damage가 맞다.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damaged 사전에서 꼭 찾아보세요. 형용사입니다. 아까 이거 선생님이 해석해드렸죠? 네. 생긴 거로 판단하지 마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그냥 생긴 거로만 판단하면 분사하고 분사형 형용사는 구별이 안 되죠. 그죠? 생긴 거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급이라는 게 있어요.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most interesting.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분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용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긴 거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must란 단어 있습니다. must란 단어가 품사가 조동사입니까? 항상 must 하나의 필수품. 이럴 때는 필수적인 거 이럴 때는 앞에 어가 붙었을 때는 명사예요. 어떤 자리에 쓰이냐, 어떤 성격을 갖느냐는 문장 구조가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긴 것만으로 판단하면 언제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잘못된 지식은 언젠가 나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부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강사분들에게도 역시 제대로 아셔서 제대로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긴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해올의 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